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 김호중 매튜 트바로티의 바람남을 한번 제 하모니카 크로매틱 하모니카로 오늘 주로는 제가 이걸로 근데 이게 망가져 갖고 요 조그만 거 이걸로 한번 불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계속 더 불면은 이게 클레임이 유튜브에서 클레임이 이게 붙더라고요. 그걸 몰랐는데 이것도 지금 이만큼 불렀으면은 아마 클레임이 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시 또 제가 해놓은 것을 이게 없애야 되는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클레임만 들어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게 조금 더 연습을 하고 불었어야 되는데 한번 그냥 시작 그냥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냥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로서 그냥 전문 연주자라고까지는 제가 자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왜 매튜 트바로티 김호중의 노래를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 앞서서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왜 트바로티 김호중 매튜를 좋아하는가. 조금 틀리죠? 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는 왜 매튜를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매튜를 좋아한다는 뜻은 그 사람의 노래까지도 포함해서 그 사람의 그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또 말투 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인간성 같은 거 그런 거를 나는 왜 좋아하게 됐는가. 그거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아리스님들이나 김호중 우리 가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하고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기보다는 왜 나는 그 사람의 노래가 좋아하는가, 음악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내 나름대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음악은 우리가 트바로티 매튜를 만나게 된 그 사연은 시초는 노래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처음에는 뭐 고딩 뭐 트바로티 갖고 그 프로그램
강호동 씨 나오는 그 프로그램, 이게 생각이 빨리 탁 안 나와. 이게 나이 먹으면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점점점 우리가 알게 돼. 물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가,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네가 뭔데 뭐 내가 음악을 뭐 저기 노래를 우리 매튜의 그 노래를 얘기하고자 하고 뭐 그러느냐. 그러려면 너 자신을 좀 소개부터 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를 이제 좀 더 지켜보고, 아, 저 사람의 음악적 소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구나라는 거를 그냥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냥 앞으로 오늘 이 컨텐츠 이거만 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올리면 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아는 게 있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그래서 제가 뭐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오늘은 생략을 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무엇입니까? 음악. 자, 음악 그러면 한문이잖아요. 한문으로 소리 악, 즐거울 악이란 말이죠. 소리의 즐거움, 이게 음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니까 이걸 반대로 악음이라고 있습니다. 악음. 이걸 반대로 하면 즐거울 악, 소리 이거는 고른 소리, 아름다운 소리, 이걸 악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악음이라는 그 고른 소리, 이거를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음악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저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탤런트죠. 특별한 선물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언어도 있지만 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음악도 마찬가지로 오로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깨꼬리가 깨꼴 그래봤자 깨꼴이 그것뿐이 안 된단 말이죠. 예? 참새는 짹짹이고 토끼는 토끼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호랑이는 어흥 이거고, 닭이 우리는 꼭 끼워 우는데 여기는 뭐 미국은 꼬꼬꼬꼬꼬꼬 뭐 이렇게 운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 한계가 있는 게 동물들에게는 음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고른 소리, 아름다운 악음을 내는 게 없는 게, 이걸 갖다 뮤지컬 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음악에서의,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돌려와서 음악이,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갖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셔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성 없이 그냥 막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해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한 거고 두서없이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했냐면, 음악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음악에는 큰 차이가 보면 뭐 장르가 아니라 음악은 첫째가 기악과 성악이 있는 거죠. 다 하는 얘기인데 뭘 그러냐. 근데 그렇게 딱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 기악은 기악대로. 기악이라는 건 악기가 많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건반악기, 피아노, 올겐 그런 거에서부터 뭐 현악기, 바이올린, 뭐 비올라, 뭐 첼로, 뭐 우리나라로 말하는 가야금, 뭐 기타 이런 거에서부터 뭐 그다음에 관현악, 관악기, 그다음에 무슨 타악기 여러 가지 수많은 악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동물들이 뭐저 북치고 그러는 거는 그걸 하나의 그 원숭이가 북친다고 그래서 그게 음악입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어떤 그냥 이벤트성 어떤 그냥 특별한 그 어떤 그 볼거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동물들은 작곡이라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음악을 줘서 그것을 우리가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의 그 창출되는 역사가 우리는 서양 음악은 서양 음악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국악의 그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뭐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전통 음악의 역사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그래도 큰 음악의 그 역사의 흐름을 큰 대들보로 이렇게 큰 스트림을 보면 서양 음악이 가장 그래도 체계적이고 어떻게 해서 왔다라는 게 보편적이고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 악보, 그다음에 저 뭐라 그럽니까? 그 오선지라고 그러죠. 오선지에다 그리는 그 악보의 그 탄생, 그다음에 뭐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도와 레 사이에는 반음이 있고 그렇게 해갖고 쭉 그 음계가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든 게 서양 음악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물론 악보의 그 개념이 있지만은 서양보다는 디테일하지가 않잖아요. 서양은 7음계에다가 반음까지 넣어갖고 12음계까지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조와 장조를 만들어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5음계, 궁상각조 뭐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음악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신의 선물이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 그럼 우리는 기악, 성악이 있는데 우리가 트바르티를 만난 거는 기악을 통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기악 분야에서도 대가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조성진, 임예천인가 그분 임윤천 어린 나이지만 대단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성악대의 대가죠. 뭐 그전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바이올린이니 뭐 피아니스트니 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말이 자꾸만 옆으로 새는데, 어쨌든 우리가 호중 씨를 만난 그것은 보컬 때문에 만났다. 그렇다면 이 보컬에서 만난 그 호중 씨가 뭘 잘하는가? 참 얼뜻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래서 뭐 태도니 뭐 어떤 무슨 그런 거 빼고, 인간성이다 뭐 그런 거 빼고 1차적인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음악은 이 고른 그러니까는 이런 뭐 유리창 깨지는 소리다, 무슨 기차 소리다, 이런 파열음이나 이런
일시적인 그런 음이 아니라 우리가 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음을 가지고 뮤지컬 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김호중의 그 보컬은 완벽한 고른 소리다. 톤 컬러가 너무 좋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저 매튜 호중 가수님은 레파토리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다 소화한다는 거. 이건 정말 가수로서의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 곡을 다 안보라기보다는 곡을 아는 거죠. 다 외운 거죠. 그래서 그게 부른다는 거. 가사 하나 안 틀립니다. 가사 틀린 거를 우리는 뭐 TV나 그런 거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생방이나 이런 거에서 틀린 적이 없다는 거. 모든 장르의 레퍼토리를 소화한다.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참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뭐 그냥 뭐랄까 뭐 호흡이 좋다든가 뭐 발성이 좋다든가 뭐 성량이 좋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하기 때가 이제 물 건너간 그런 얘기는 할 단계가 이제 넘었다는 것을 제가 먼저 언급을 하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제 도밍고 그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한국에 그때 한 얼마 전인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 됐을 거예요. 그때 한국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아마 잠실 체조 경기장인가 어디에서 했거든요. 그때 가서 봤어요. 그때는 뭐 그래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뭘 불렀는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참 그때 뭐 연병철인가 그런 우리나라 바리톤하고 무슨 누구 가수하고도 이렇게 같이 그 무대를 섰었고 그때도 그런 분들 좀 엄청난 우리나라의 성악가들을 봤고 이 도밍고 그 세계적인 성악가도 자기의 레퍼토리를 갖다가 완벽하게 이제는 소화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악보를 보고 한다든가 물론 그거 저기 뭐야 금강산 할 때 그분은 그 전에도 왔을 때 금강산을 불렀어요. 근데도 어느 정도 이제 무대에 쓰려면은 아마 호중 씨가 떴으면 예를 들어서 이태리에 가서 어떤 이태리의 그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려고 그 선곡을 했다면은 아마 다 외워서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 일정이 바쁜 도밍고라 할지라도 잘 보셨잖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잘 안 되자는 거는 호중 씨가 옆에서 다 거들었잖아요. 또 어떤 호중 씨와 같이 그때 마이웨이 불렀죠. 그럴 때도 호중 씨가 가갖고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도밍고 선생님은 그 가수님은 너무 세계적인 성악가라 세계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다 그걸 잘 소화를 못할 거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내가 그 요번 도밍고 그 테너 가수님하고 우리 매튜님하고 이렇게 무대에 섰을 때 보니까 오히려 뭐 목소리는 호중 가수가 워낙 그 젊고 그러니까는
호흡도 저간데 이미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건 감안을 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갖고 있는 그 레퍼토리 이거를 충분히 자기가 무대에 쓸 때마다 틀리지 않고 한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또 어떤 면에서 캔사스 하모 내 이름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캔사스 하모. 나 캔사스 하모는 왜 호중 씨의 그것을 좋아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음악은 리듬, 멜로디, 화성, 그 다음에 음색 이렇게 큰 구조로 짜여져 있다. 자, 리듬은 한국말로는 율동이라고 그러고 멜로디는 선율, 가락, 하모니는 화성, 음색은 톤, 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 이거지. 이거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리듬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면 리듬은 박자 같은 거잖아요. 그래 박자하고 리듬하고는 조금 틀리는 개념이지만 그냥 박자예요. 박자. 음악은 소리니까 한번 소리를 내고 난다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조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박자와 시간의 예술이죠. 시간적 예술. 그러니까 박자, 리듬이 필요한 거예요. 멜로디는 뭡니까, 여러분? 멜로디. 많이 들어봤는데 멜로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음정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미솔 그러면 도미솔 도미솔 도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음과 음의 연결, 그 다음에 박자와의 계산, 이래서 그게 멜로디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 가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선율. 그러니까 리듬과 멜로디는 항상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 참 리듬이 멋있어. 그러면 타악기에서는 리듬이 나올 수 있지만은 멜로디는 타악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피아노는 어떻게 됩니까? 멜로디와 리듬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악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모니는 화성이잖아요. 하나의 음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요새 같은 때는 뭐 여러 개 음이 합쳐져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음을 얼마만큼 이 보컬이 또 잘하느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듀엣을 한다든가 뭐 사중창을 한다든가 뭐 보셨잖아요. 김호중 씨가 듀엣 하는 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사중창 했던 그 사람들 이름이 뭐더라?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에스페로라는 그 사중창 단하고 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그때 뭐 그 젊은이들 뭐 김호중 씨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그만큼 화음이 얼마든지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음색이잖아요. 음색은 뭡니까? 음의 색깔. 그러니까는 톤 컬러, 영어로는 톤 컬러. 그런데 음색이 뭐예요? 음의 빛깔이란 말이에요. 음의 색깔, 빛깔. 사람은 누구나 다 지문이 있듯이 이 목소리에도 이 자기의 목소리에 그 지문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지문이 어떤 사람은 컬컬하고 어떤 사람은 허스키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다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자는 소프라노 쪽으로 알토 쪽으로, 남자는 테너 베이스도 뭐 이렇게 나눠지고 뭐 어쨌든 그 빛깔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음정으로 나눌 수 없는 자기만의 그 빛깔이 있단 말이죠. 나는 우리 손자가 뭐라고 쫑알쫑알 그러면 그 소리
그 빛깔을 다 알거든요. 걔도 내 빛깔을 목소리를 알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빛깔은 소리는 뭐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는 거겠지. 동물 소리는 모든 소리는. 오케이. 너무 말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잘 조화롭게 해서 잘 부르는 게 훌륭한 성악가요, 훌륭한 또 연주자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기악을 하는 연주자들, 예를 들면은 뭐 피아노를 잘 치는 우리 아까 전에 이게 임예찬 그 피아니스트는 어떤 피아노를 치냐에 따라서 빛깔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기악은. 그렇지만 리듬이다, 멜로디다 이거는 다 만들어 내는 거죠. 물론 피아노는 화음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열 손가락으로 10개를 다 치면 10화음, 뭐 깨지는 화음이든지 완번에 딱 한 번에 키는 원 코드를 누르는 화음이 있는가, 아니면 뭐 분산 화음을 칠 수 있고 아르페지오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 만들어 할 수 있는 게 피아노니까. 화음은 뭐 피아노는 화음, 멜로디, 리듬은 기악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빛깔은 사람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빛깔을, 톤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인간의 뭐가 들어간다? 두 글자. 인간만이 갖고 있는 뭐가 들어간다? 감성이 들어간다. 자, 보세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막 이게 진짜 친다면 지금 아름다운 음악을 막 치고 그러면은 이건 작곡자가 그렇게 멜로디를 만들어서 그렇게 친다 이거예요. 물론 피아노도 우리와의 교감되는 감성이 충분히 있는 악기입니다. 바이올린도 아름답게 쫙쫙 치면 그 소리의 빛깔에 의해서 맞춰가는데, 그거를 잊지만은 성악은 그거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 피아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꼬맹이가 한이가 아무거나 이렇게 도를 갖다 띵 치면 도예요. 그냥 띵 땅 아유 우리 누구야 그 임예찬 피아니스트가 그거 하나 땅 치면 똑같은 소리 짱 나는 거예요. 근데 보컬은 애기가 그거를 못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르잖아요. 우리 호중 씨가 예를 들어서 제일 테너로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소리가 제일 높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제일 멋있는 소리가 A 플랫 막 이렇게 그때가 제일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B 플랫하고 C까지 쫙 나가는데, 요번에 바람남 그거는 아마 거의 B 플랫까지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리가. 제가 지금 그런 소리 B 플랫이다 E 플랫이다 그러면 저 아리스님들은 저는 뭔 소리야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테너로서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옆으로 소리가 샜습니다만이. 맞아요. 음대에서 이제 처음 음대에서 그 테너를 가지고 음대에 들어왔을 때에 제대로 소리가 F나 F샵만 나와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F, 파, 솔, 라만 나면은 웬만한 그 곡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음의 색깔이 너무 좋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예. 자, 두서없이 들으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번에.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음악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다 놓쳤는데, 음악이 뭐냐면은요, 음악은 음악을 표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음악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음악을 표현한다.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고, 수용한다. 음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acceptance. 그러니까는 괜히 영어 써갖고 일부러 써놨어요. 내가 아까 거기 어디에서 쓰다 보니까 아이고. 어쨌든 음악을 연주하는 자와 음악을 듣는 자라고 봐야 되겠죠. 음악을 연주하는, 예를 들면 우리 매튜가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르는 사람하고 이 듣는 사람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게 음악이다. 그래서 이거에 뭐냐면은, 즉 소리를 기본 소재로 하는 예술을 통해서 표현과 수용에 대한, 그러니까 표현은 연주자, 수용은 이제 듣는 사람, 즉 우리 아리스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의지의 실천 예술이다. 이렇게 음악 교과서에는 나와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소리를 기본 소재로 하는 예술을 통해서 표현과 수용에 대한 인간 의지의 실천 예술이다. 이렇게 음악 교과서에는 음악이 뭐냐 이렇게 하면 표현, 그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그것이 인간적인 그 의지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실천 예술이 음악이다.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됐지만 이게 나는 딱 마음에 닿는 게 뭐냐면, 김호중 씨의 장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김호중 씨의 그 노래는 듣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기가 혼자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반응을 해준다는 거지. 같이. 지금 김호중 씨는 그게 뭐지? 강호동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또 생각이 안 나네. 아직까지도. 그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좀 알려지다가 세상에 잊혀졌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비록 성악을 했지만 이 틀을 깨쳐나가서 자기를 좋아하게 하는 자기의 음악을 듣게 해서 그때는 자기가 뭐 팬을 만든다, 아리스를 만든다 그런 생각 전혀 없었겠죠. 근데 단지 나는 무대에 서서 충분하게 이 트로트를 불러서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는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다고, 그렇게 처음에 나서 마스터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악은 연주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됐을 때 완전한 인간의
의지다 이거지. 왜 그러면 우리는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사람들이 감성하냐 이거죠. 그래서 감성은 억지로 감정을 넣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표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음색이나 모든 것이 타고났을 때 그 눈망울, 그 표정, 그런 게 배어나는 거다 이거죠. 말이 점점 길어지네 이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오케이. 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좀 이제 줄여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음악은 우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의 도구죠. 이것은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고 분노를 표출할 수 있고 또 즐거움, 아름다움, 사랑, 고백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두서없는 말이지만 이제 마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단어만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단어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오버톤이 좋다.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단어가 이 메스터들이나 김호중 씨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소리가 나오기를 조금 기대를 했는데 이 오버톤에 대해서는 뭐 논문을 써야 할 정도로 이게 소리 공학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냥 김호중 씨는 참 천재적이고 음악가다, 천재적인 보컬리스트다. 음악가하고 보컬리스트하고는 좀 틀려요. 음악가 속에는 보컬리스트가 들어가지만 글쎄 아직까지 천재적인 음악가다 이렇게까지 호평을 한다면 그건 조금 아부인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조금 더 연륜이 더 쌓여서 그런 소리를 이제 듣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오버톤이 좋다든가 오버톤에 의해서 그 오버톤 배음이라고 그러는데 배음은 이 뱃소리의 이 배음이 아니고 뱃소리의 이 배음이 아니고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퍼져나가는 음이거든요. 언제 내가 시간이 되면 이 배음에 대해서 배음, 그러니까 한 배, 두 배 이런 거를 얘기하는 음이라는 거죠. 쉽게 그냥 하나 딱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오케스트라들이 처음 만나서 이제 조율할 때 무슨 뭐 바이올린 제1악장이 나와서 뭐 띵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A음이에요. 그러면 그게 피아니스트가 저 멀리서 한번 A음을 띵 한번 쳐봐요. 그러면 쫙 맞춰주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한번 준비 짠 딱 그렇게 갖고 쫙 맞춰본단 말이에요. 그때 그 고음이 440 헬츠래. 헬츠. 우리가 이제 현대 음악으로 와갖고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다 주파수가 얼마라는 게 다 개선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자음악도 나오고 테크노 뭐 무슨 음악이다 뭐 그러니까 음악 콩나물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이 컴퓨터만 잘하면 지가 작곡가라고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얘기가 딴 데로 샜어. 어쨌든 이 호중 씨는 그런 그 배음 오버톤이 좋다. 그래서 좋은 악기 있잖아요. 뭐 이 바이올린도 뭐
몇억 가는 악기도 있잖아요. 뭐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 악기로서 연주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오버톤, 그 음빛 색깔이 색깔이 틀리다는 거지. 아유, 내 말이 길어졌어. 어쨌든 그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하시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갔네. 이걸 어떻게 업로드하지? 아, 제가 이 한국 가면은 물론 여기서도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쪼가리만 팔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탁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국 갔거든요. 한국 가면은 저도 이제 좋은 것 좀 장만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들도록 애쓸 겁니다. 이거 뭐 하루 이틀 할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하루 이틀 할 캔사스 하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워보고 더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차차 이제 말씀드려가면서 저는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가족은 아시다시피 제 아내와 그다음에 아들 하나, 며느리, 손자 2명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있습니다. 아무 일가 친척이 저는 이 미국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요게 답니다. 물론 우리 며느리 쪽에 사돈들은 우리 동네에 같이 이 동네 다 살아요. 얼마 있으면 우리 또 그랜드 캐년인가 어디 간다고 같이 가자고 지금 비행기표 끊어놨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한번 그랜드 캐년 가는 거 그쪽 가는 것도 한번 영상 올릴게요. 그거는 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그냥 참 막 이게 처음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그 뉴욕 갔을 때 우리 아리스님이 딱 보자마자 저한테 딱 달아줬어요. 그분들 성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 뒤에 있는 저 포스터 담요 저것도 주는데 우리 한국 가면 혹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요. 글쎄 제 바람이지만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는 이걸로 끄는 게 있어요. 그렇죠.